세리 이모는 거에게 현찰 다발과 과거 세리의 물건들을 맞교환했지만 그녀의 속내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 한켠엔 기자와의 거래를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결정적 물건 하나쯤은 따로 챙겨두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약삭빠른 건 세린의 유전자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이모는 한 수 위였어요. 며칠 뒤 기자라는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 기자가 아니었어요. 기자로 분한 도윤이었죠. 도희의 죽음 이후 세리와 기찬을 의심해온 그는 이모에게 접근하기 위해 위장했던 거예요. 강세리 씨 과거에 대해 알만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모는 잠깐 머뭇거리다 웃으며 말했어요. 있긴 있죠. 근데 우리 세리한테 섭섭지 않게 용돈을 받았거든요. 이걸 넘겨도 될지 모르겠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럼 강세리 씨한테 받은 돈의 2배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에 이모는 곧 생각을 정리했죠. 세리한테도 돈을 받았고 기자 쪽에서도 받을 수 있다니 양쪽 다 이용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만나기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거래는 이미 시작됐고 남은 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는 일이었어요. 흥정을 시작한 그녀는 도윤에게 되물었어요. 2배요? 그 정도면 증거 보여드릴 수야 있죠. 확실한 증거 맞나요? 이모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되받았어요. 이 양반이 속고만 사셨나? 그렇게 둘은 약속한 장소, 인적 드문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 끝에 봉투 하나가 천천히 테이블 위로 올라왔죠. 봉투 속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세리의 결혼 사진이었죠. 그녀는 도윤에게 사진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말했어요. 세리, 걔가 미국에서 지낸 건 맞아요. 근데 한국에선 고졸이었죠. 취업할 때도 마땅치 않으니까 낮에는 알바 뛰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애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미국 간다 해서 많이 놀랐어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애가 그 큰 YL 그룹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나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걔 디자인 대학 안 나왔어요. 야간반 디자인 학원 다닌 게 전부예요. 걔가 대학 갈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모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네, 그럼요. 그렇게 도윤은 그 사진을 조용히 봉투에 다시 넣었고 환기찬의 테이블 위에 올려두게 된 거였어요. 사진 속 세리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그는 곧장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강세리 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들어온 세리를 향해 기찬은 사진을 던지며 크게 소리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혈혈단신 혼자라고 하더니 이 남자 대체 누구야? 세리는 자신의 웨딩 사진을 본 뒤 애써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또다시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했어요. 그거 강재인이 조작한 거예요. 요즘 온통 날 모함할 생각뿐이잖아요. 난 이런 사람 모른다고요. 이거 당장 가져가서 따져봐야겠어요. 기찬은 눈을 부릅뜨고 세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혼란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당신이 어떻게 살았던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사진이 나한테 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 기찬은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어요. 또 기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어. 그렇게 사진을 움켜쥔 세리는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곧장 제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이거 내가 기찬 씨한테 보냈니? 제인은 비웃듯 고개를 들고 세리를 바라보며 되받아쳤어요. 너 2번째 결혼이었니? 아니면 황기찬처럼 2집 살림 중이던가? 그리고 너 학력도 위조했다던데? 내가 추천해서 이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까먹진 않았겠지?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뜨끔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꽉 쥐며 맞받아쳤어요. 나는 포트폴리오 제출했고 실력으로 이 회사에 입사한 거야. 과거 결혼 사진에 학력 위조.
그런 걸로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제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되물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 내가 직접 만든 거는 맞니? 세리는 순간 당황했고 제이는 멈추지 않았죠. 너 고등학교 때 전학 간 뒤로 내 말대로 미국에서 학교 나온 줄 알았어. 근데 내 동창이 그 학교 다녀서 너 동문인 줄 알고 수소문했더니 아무도 널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 학교엔 강세리라는 이름 아예 없대. 세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고 한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다시 제인을 향해 소리쳤죠. 미국이 뭐 한국처럼 손바닥만한 줄 알아. 수소문하면 그냥 다 나오게. 아무리 그래도 교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널 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 제인은 세리에게 쐐기를 받겠다는 듯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졸업장 가져와. 진짜로 그 학교 나온 게 맞는지 진위 여부 확인해 보자고. 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부하 주제에 내가 뭔데 상사 과거를 들추고 다니는 거야? 신경 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고성이 새어나가자 복도 너머에서 누군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강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차갑게 말했죠. 강세리 팀장, 그리고 강재인 씨, 지금 사무실에서 무슨 짓이야?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세리는 잔뜩 경직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강미란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이 사진은 뭐고? 학력 위조라는 말도 들리던데 정확히 뭐야? 자세히 얘기해봐. 세리는 숨을 삼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죠. 강미란은 세리의 그런 모습을 단호하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부정행위만큼은 절대 눈 감아줄 수 없어. 특히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이 수준 미달인데다 학력까지 위조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강세리 팀장에게 이력서 원본 다시 받고 미국에서 졸업했다는 디자인 스쿨 졸업장 원본도 함께 제출하라고 해. 그리고 강세리 팀장 뒷조사 좀 해줘. 그리고 다음날 비서는 강미란에게 보고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강세리 씨, 본교로부터 회신받은 결과에 따르면 제출하신 학력 증명은 허위로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파처럼 겹겹이 거짓으로 둘러싸인 강세리는 결국 학력마저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졸업장도 이력서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그녀가 다녔다는 디자인 스쿨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에 경악한 강미란은 황기찬과 강세리를 함께 회장실로 불러들였어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강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죠. 혹시 황기찬 회장님도 강세리 팀장의 학력 위조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기찬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학력 위조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로 떨렸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세리는 머리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미란은 차갑게 숨을 내쉬며 황기찬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도 모르셨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겠어요? 기찬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강세리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고 방 안의 공기는 한 치 앞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졌죠. 강미란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회장님께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죠. 강세리 씨가 YL그룹을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되 팀장에서 사원급으로 강등되어 회사를 다니거나. 그 말에 기찬과 세리는 눈이 커진 채 강미란을 바라봤어요. 말문이 막힌 듯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죠. 그때 강미란은 고개를 돌려 다시 황기찬을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이 사실을 이미 강재인 사원이 알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강세리 팀장이 강재인 사원에게 따져 묻고 재인이가 인터넷에 학력 위조와 낙하산 입사를 유포하겠다고 하며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황기찬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덮을 수 없습니다. 강미라는 결정을 서두르라는 듯 단호하게 말하자 황기찬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강재인 사원을 팀장으로 승진시키고 강세리 씨는 사원으로 강등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면 강재인 씨 입막음을 위한 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하루아침에 팀장과 사원의 위치가 바뀐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장실의 긴장감은 일순간 폭발했고 기찬은 그런 세리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은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야. 재인이가 인터넷에 유포하기라도 하면 그룹의 이미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세리는 움찔하며 그제야 입을 다물었고 억눌린 감정을 애써 삼켰어요. 그렇게 강세리와 강재인의 지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블라인드 공모전 대상 수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강재인을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그 소식은 사내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올라왔죠. 게시글엔 그간의 수상 이력과 함께 그녀의 성실함과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문장이 덧붙여졌어요. 입사일에 프로젝트마다 두각을 드러낸 점, 팀 내 협업과 기획력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아온 점도 강조되었죠. 한편 세리는 사무실 한쪽에서 사내 인트라넷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결혼 사진이 조작이라며 재인을 몰아붙였던 그날 화를 참지 못해 따져 물었던 게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셈이었어요. 팀장이 된 재인이 사무실로 들어섰고 재인은 세리가 자신에게 했듯 똑같이 말했어요. 강세리 씨, 커피 좀 가져와요. 내 스타일 알지? 세리는 당황한 채 일어나지 못했고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재인에게 갑질하며 괴롭히던 지난날이 그대로 되돌아온 거였죠. 강세리는 겨우 회사에서 쫓겨나는 걸 면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녀가 숨기고 있던 과거, 그리고 황기찬과의 합작품까지.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으니 이제 남은 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